자, 484 208쪽이야. 자, 보시면은 그림같이 자, 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요런 식으로 각이 똑같게 되고 요렇게 있어. A, B, C, D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자, AB 길이가 5cm고요. 그 다음 AC의 길이가 3루트 5cm고요. AD의 길이가 7cm고 각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는 각도를 몰라. 그지? 각도를 모르는데 두 변과 끼인각을 아니까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구해 보려고 해. 요걸 식으로 한번 구해 보려고 해. 자, 근데 그리고 잠깐만. 그것도 있다. 자, 요거 성질이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여기가 원주각이거든?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해돼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사실 현의 길이도 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 비례하진 않는데 같은 건 현의 길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거다?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코사인 법칙을 각각 BC와 CD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BC의 제곱은 요거 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25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를 그냥 우리 세타라자. 세타 코사인 세타 둘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요거 계산만 조금만 해주면 더하니까 어떻게 되니?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어디? CD. 자, CD의 제곱은 뭐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45 더하기 7의 제곱이니까 49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면 두 개 더면 얼마 나오니? 94인가? 그지? 94 마이너스 21 4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러면 자, 위에서 말했듯이 얘가 지금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현의 길이도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죠?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같다고 쓰면은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94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두면 넘겨서 코사인 세타 구해봅시다. 자, 넘기니까 더하기니까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넘기니까 24가 되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2 루트 5분의 24 약분해 주니까, 그 다음 유리화해 주니까 5분의 2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근데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 무슨 공식을 써야 될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인데, 자, 여기는 세타와 마주보는 요거 길이를 통해서 구해야 되네. 그죠? 일단 내가 B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뭘?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해서? 대입을 해서 뭘 구하자? BC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일로 올게요. 그래서 BC의 제곱은요. BC의 제곱은 70 마이너스 30 루트 5 곱하기 5분의 2 루트 5가 됐고, 5, 6에 30, 그 다음에 5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70 빼기 60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얼마? BC의 길이가 뭐가 되더라? 루트 10cm가 된다. 됐지? 루트 10cm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 알잖아. 이렇게 수직 만들어가지고. 근데 요걸 쓰기보단 저는 요거 쓰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루트 5cm, 여기가 2cm 됐지? 그럼 높이 몇 cm야? 1cm가 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라는 값을 거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공식?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분의 BC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2R이라는 우리가 지름의 길이가 된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가 되고 BC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고 얘가 2R이니까. 자, 이거부터 풀어주면 내항, 외항 곱해주니까 루트 5분의 5 루트 10은 2R. 약분하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나눠주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5 루트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렇게 정리해봐 지금 요거. 지우기 전에 나중에 찍어. 자, 501번. 자, 501번은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H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게 떠오르냐면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뭘 구할 수 있냐면 맞은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맞은편의 길이 BC죠.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맞은편의 길이부터 좀 구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맞은편 길이 구하고 그 맞은편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바로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AH를 구해볼 겁니다. 자, 맞은편의 길이 BC의 제곱은요. 뭐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더해주니까 얘는 얼마? 더해주니까 100 마이너스 86에 48이고 자, 코사인은 얼마야? 코사인 60. 아,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분돼서 빼기 48이니까 아, 52가 BC의 길이 제곱한 거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52. 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가 되니? 2 루트 13인가? 그지? 어우, 나 순간 헷갈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오케이? 자, 사인 세타가 얼마야? 아, 2분의 루트 3 아니요. 아, 그 써놓고 시작할까? 아니지. 자, 약분하니까 2가 돼서 12 루트 3이 바로 넓이에요. 근데 그 넓이가 뭐랑 같다고? 자,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3 밑변 곱하기 높이 AH와 같다고. 그러니까 약분하고 AH 구하려면 나눠줘야겠지? 따라서 AH는 루트 13분의 12 루트 3. 야, 약분 하나도 안 되네? 13분의 12 루트 39.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아, 약분 안 되는 건 좀 너무하긴 해. 그지? 좀 인간하면 좀 그렇지. 그지? 자, 다음은 505번인가요? 네, 505번. 자, 505번도 자, 원인데 삐져나왔네. 야, 진짜 너무하다. 그지? 자, 어. 야, 어렵다 이거. 음. 야, 이거 뭐냐 이거? 문제가 왜 이러냐? 자, 주어진 게 왜 이래? AD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가 9라고? 그 다음에 AB가 3cm, 그 다음에 BC가 루트 13cm. 야, 골치 아프네. 자, 그 다음에 S1이 삼각형 ABC의 넓이고 S2가 삼각형 ACD다. ACD. 근데 야, 이거 문제 그지 같은데? 수능 기출이지, 그지? 에이씨, 이럴 줄 알았어. 자, 일단은 오케이. 자, 여기 AC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AC의 길이 X라고 둬. 그럼 여기가 지금 내가 요거 두 변과 끼인각 통해서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그럼 루트 13의 제곱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근데 끼인각 쪽으로 항상 구해야 돼. 코사인 법칙은. 자, 그래서 계산 좀 합시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고요. 약분해 주면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돼요. 다 이항하니까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 돼서 x 빼기 4, x 플러스 1은 0이니까 길이니까 x가 뭐가 되겠니? x가 4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AD 곱하기 CD가 9라고 나와 있네. 어우, AD 곱하기 CD가 9다.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건 S1과 S2를. 자,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저기 구해야겠다. 둘 다 미지수로 두고 해야겠는데? 그죠? 아, 마음에 안 드는데. AC 길이가 주어졌는데 나머지가 없다. 그지? 그러면은 일단 삼각형 ABC부터 구하자. S1부터 구하자. S1 요거부터 구합시다. 요거부터. 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됐지?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S1은 3 루트 3이다. 그럼 S1이 3 루트 3이면 S2를 구할 수가 있긴 해요. 그죠? S2가 어떻게 되는 게 S2는?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이니까 얼마? 2분의 15, 2분의 5 루트 3이네. 그죠? 요렇게 바로 S2가 되는겨. 그럼 이제 결국 요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변의 길이를 두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각도를 모르는데 그죠? 각도를 모르는데 여기 아는구나. 잠깐만. 반지름 모르죠? 반지름 모르는데 반지름 모르는데 뭐 와. 자, 여기 있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세타. 그럼 세타라고 하면 자, 우리 어떻게든 S2를 구해야 되는데 하필 여기 AD 곱하기 ACD가 있어. 그래서 자, S2를 구해볼 건데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분의 5 루트 3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AD 곱하기 AC가 통째로 9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얘가 2분의 9 사인 세타가 되는겨. 그래서 약분하고 9로 나눠주니까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 9분의 5 루트 3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반지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일단 사인 ADC 구했어. 세타 했을 때 ADC 사인 구했고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사인 법칙 일로 와봐. 사인 법칙. 자, 뭐 분해? 자,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게 요거 x의 길이 4잖아. 그죠? 4는 2r. 됐어? 그쵸? 그러면은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r이란 녀석은 자, 사인 세타 얼마야? 사인 세타가 적어져. 9분의 5 루트 3 분의 4인데 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2라고 쓴 거야. 2로 나눠가지고. 됐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5 루트 3분의 18이 되고 유리화 안 할게요. 이대로 둘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분의 r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분의 5 루트 3분의 18 요게 답이 되니까 얼마야? 75분의 야 얼마야? 81, 160인가? 그죠? 그럼 약분 되나 이것도? 25분의 3 나누니까 54인가? 25분의 54가 나오는데? 답 있어? 있네? 와, 씨. 이렇게 구해야겠다, 야, 이렇게. 이거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요렇게 되니까, 아무튼, 자, 참고해요. 저 옮겨 적든가, 필요한 부분 적든가 해요. 알았지? 자, 506번 보면은,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아마 여러분들이 까먹은 거는 그걸 까먹었을 것 같아. 자,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예요.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예요. 자, 여기에 뭐 아무튼 간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줬다 해봐. A, B,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 위에 있는 반지름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인데요. 자, 이거의 호의 길이가 AB 대 BC 대 CA가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게 원주각이거든? 얘 원주각이긴 한데 삼각형이니까 똑같잖아. 그럼 180도를 3대 4대 5로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원주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원 끝에 다 있는 것을 원주각이라 그래. 중심각에 이렇게 있는 게 중심각이야. 원주 이렇게 다 있는 건 원주각이라 그래. 그래서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예요. 중심각의 총합이 360도니까 원주각은 그의 절반인 180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80도를 자 이제 나눠 가질 거야. 다 더하면 몇 개야? 다 더하면 12개잖아. 12개 중에 내가 이 각도를 알고 싶으면 요걸로 가는 거야. 3.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뭐가 돼? 4분의 1이니까 얼마? 네, 45도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내가 4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 A죠? 그럼 180 곱하기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야. 그럼 몇 도가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 그럼 여기 몇 도가 되겠어? 뭐 75도가 되겠지. 이해됐니? 요렇게. 자, 근데 뭘 구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네, 삼각형의 넓이인데 반지름을 알아.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지 뭐. 자, 뭐 각도 아는 거 얘네 둘을 쓸 겁니다. 자, 사인 60분의 얼마는? BC는 마주보는 거. 그것이 ER. 그래서 40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BC는 뭐가 되는데? BC는 40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0 루트 3이 바로 BC의 길이가 되는 거야.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죠? 이쪽으로. 그러면 45도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인 45분의 얼마? AB의 길이가 40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는 40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20 루트 2가 바로 AB의 길이가 된다. 됐지? 요렇게. 자, 이제 뭐 원 어디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아니, 두 변과 끼인 각인데 여기 이 각도를 내가 몰라요. 그죠? 그럼 못 구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쪽의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 x라고 두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피타고라스래. 저기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를 구하셔도 돼요. 알았죠? 또는 중학교 과정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 그럼 얘 몇 도가 돼? 30도. 얘 몇 도가 돼? 45도.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두 개 구해서 더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럼 우리 중학교 거 쓸까? 고등학교 거 쓸까? 뭐 쓸까? 중학교 거를 풀까? 그러면 얘가 2대 1이라서 여기는 10 루트 2가 나와요. 됐니? 그 다음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라서 얘를 루트 2로 나눈 바로 10 루트 6이 나와요. 그죠? 그럼 사실 요거 그러면 여기 세로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요거랑 똑같아요. 10 루트 6,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러면 밑변은 요거고 높이는 요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두 개 더하면 10 루트 2 더하기 10 루트 6 곱하기 10 루트 6 이렇게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게 밑변 높이. 그래서 약분해 주고요. 전개할까요? 전개하니까 전개해 주니까 100 루트 3 얘는 50 곱하기 6이니까 300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의 답이 이거야. 이거야. 알겠지? 저는 적어놔. 다음 509번인가요? 509번. 자, 509번도 네, 좋습니다. 자, 509번. 자, 보면은 삼각형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몇 cm? 4cm, 6cm. 여기 60도인데
자, PQ가 몰라. 아무튼 간에 PQ는 뭐 아무렇게나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APQ. 자, APQ의 넓이가 전체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PQ를 잡은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PQ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PQ가 최소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BC와 평행해야 될 것 같지 않니? BC와 평행해야지만 저게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하시고 계셔야 돼. 물론 이제 수식으로 증명도 해줄 텐데 일단 그런 좀 기하적인 아이디어는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자, 이거 넓이 모르잖아. 그러면 자, 넓이 전체 넓이부터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부터 구합시다. 삼각형 ABC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6 루트 3. 그죠? 자, 전체 넓이가 6 루트 3이니까 자, 내가 알고 싶은 삼각형 APQ의 넓이는 절반이니까 3 루트 3이 되겠죠? 맞죠? 그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AP 곱하기 AQ 곱하기 사인 60도로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루트 3 지우고요. 4 곱해주니까 AP 곱하기 AQ가 뭐가 되는겨? 1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치? 자, 근데 자, 이제 우리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문자가 좀 복잡하니까 AP를 X라고 두고 AQ를 Y라고 둘게. 그럼 곱한 게 10이야. 됐지? 근데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볼 겁니다. 자, PQ의 제곱 뭐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그 다음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바로 쓰면 되겠지? 즉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가 된다 이 말이야. PQ가. 그럼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내가 XY를 아니까 뭐 할 수 있어? 집어넣을 수 있죠. 12로. 됐어? 근데 얘네 둘 다 양수잖아. 바로 산술기하평균 쓸 겁니다. 상기평. 산술기하평균이니까 이상 뭐 2루트 2개 곱한 거니까 x제곱 y제곱 뒤에 빼기 10이 가만히 두고요. 그러면 결국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xy 빼기 12가 최소값 되는 거지, 그지? 집어넣으니까 최소값은 뭐가 된다? 12가 된다. 결국 얘가 평행할 때야. 평행할 때긴 해. 평행할 때. 오케이? 평행할 때. 아, 평행할 때가 아니겠다. 평행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행할 때가 아니라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을 때예요. x, y가 똑같을 때 똑같은 게 되겠네. 이거 평행한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됐네. 평행한 건 아니고 양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야. 알았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야자 분위기가 안 잡혀 있으면 그냥 야자 안 하는 게 나아. 야자 안 하고 그냥 저기 정도실 가서 공부해. 정도실 하기 싫으면 여기 옆에 와서 공부해. 근데 그건 더 싫잖아. 일주일에는 학원 누가 오고 싶겠냐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BD의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C의 길이가 지름이에요. 자, AC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여기도 90도고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몇 도고? 여기도 45도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AC의 길이 구해볼까요? AC의 길이. 이거 90도인 거 알았잖아. 지름이 빗변이니까. 그럼 요거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얼마가 돼? 64 더하기 16이니까 80. 그래서 여기가 4 루트 5의 길이를 가집니다. 지름이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몇 도? 여기 얼마 될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4 루트 5. 즉 얼마냐? 2 루트 10이 돼요. 여기도 2 루트 10. 이건 내가 계산 좀 빨리 했다. 알았죠? 2 루트 10.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BD의 길이 구하는 거지? BD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뭐냐면 두 변과 끼임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여기 전체 각을 세타라고 어떻게 전체를 세타로. 그러면 여긴 뭐가 될까? 여기는 180 빼기 세타야. 이해되니? 왜? 자, 원주각 등각. 원주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 두 개 더한 게 180도예요. 그래서 180 빼기 세타라고 줄 거고 그래서 뭘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쓰긴 쓸 건데 바로 BD의 길이의 제곱은 이쪽에서부터 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4 제곱 더하기 제곱 얼마? 제곱하면 40이죠? 마이너스 2 8 곱하기 2 루트 10 코사인 180 빼기 세타. 됐지? 근데 우리 코사인 180 빼기 세타가 얼마야? 얘가 파이 빼기 세타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니?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면서 자 104 더하기 32 루트 10 코사인 세타 요렇게 식이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식도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16 더하기 40 마이너스 2 4 곱하기 2 루트 10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보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얘도 어떻게 돼? 56 마이너스 16 루트 10 코사인 세타거든? 그럼 요식과 요식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같다고 두면 또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일로 넘길게. 그럼 어떻게 돼? 48 루트 10 코사인 세타는 얘 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8인가? 4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뭐 구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 구했으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뭐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따라서 BD의 제곱은 뭐? 56 마이너스 16 루트 10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라서 뿔뿔 바꾸고 약분해서 더해주니까 얼마? 72. 그래서 BD의 길이는 6 루트 2cm가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어느 정도 정리해. 이제 RPM 질문 받을까? RPM. 자, RPM 질문인데요. 550번. 민조야, 너 RPM 책 가져왔어? 안 가져왔지? 그러면 낙서해야 돼? 봐야 돼? 공책이야, 공책? 그래. 공책에 써. 낙서하지 말고. 내 눈빛을 조금 피하는데. 이거 뭐 낙서하겠다고 손동포 하는 것도 아니고. 허허, 이것들이 이거,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에서 크기가 360도 더 곱하기 n, 그러니까 360n이요.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n 나타내는 동경을 OP1.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얘가 어차피 뭐 바퀴수를 정하는 거니까 사실 동경에 그 막 위치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 1부터 대입하면 자 n이 1이면 얼마 돼? 이거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몇 도? 마이너스 90도. 됐지? 2 대입하면 어떻게 2 대입 이거 짝수가 플러스가 되면서 180도가 되는 거지. 맞아? 그치? 그 다음 n이 3이면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얼마? 270도인가? 그치? n이 3면 어떻게 돼? 3면은 360도인가? 그치?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요거랑 같은 동경에 위치해 있는 걸 찾으라는 겨. 얘 내가 봤을 땐 규칙성 있어 보이거든? 조금 더 써보자. 자, n이 오면 어떻게 돼? n이 오면 마이너스 450도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360을 제외해도 되잖아.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면 360 저기 더해봐. 마이너스 얼마 나와? 90도 나오죠. 그죠? 그지? 그 다음 n이 6이면 몇 도? 6이면은 540도인가?
플러스 540도도 360을 빼주세요. 360 빼주니까 180도가 나오게 됩니다. 됐지? 근데 보니까 계속 반복되네. 근데 참고로 마이너스 90도의 동경은 어디야? 거꾸로 가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얘는 180도니까 여기에 동경이고, 그럼 가짜니까 얘는 제외하고, 마이너스 270도 여기에 동경이야. 거꾸로 갔으니까. 그죠? 얘도 아니고요. 그지? 얘는 원래 동경이니까 아 내가 몇 번째마다 4개마다 반복되는데 몇 번째? 1번, 5번 1, 5 그 다음 어디가 되겠어? 9 그죠? 4씩 더해지는 이것도 수열이에요. 수열.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이거 수열이에요. 수열. 5 다 9 다음에 어디야? 9 다음 얼마야? 1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자 100 근처에 있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뭐 있을까? 97 아니냐? 그쵸 97. 자 그럼 얘는 뭐냐면 4 곱하기 얼마냐면 4 곱하기 24인가요? 24 더하기 1. 얘는 4 곱하기 0 더하기 1이야. 그럼 0부터 24까지겠네. 그치? 그죠? 그럼 몇 개야? 25개가 되는 거겠지 뭐. 그렇지 않나? 아, 첫 번째 거 제외하는 거구나. 이런 젠장. 첫 번째 거 제외하면은 네, 24개가 되겠네. 에헤이. 너 순간 답이 달라서 당황이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551번. 자, 얘가 이렇게 있어. 원이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a가 3, 4분면에 있고 그게 바로 세타만큼 돌린 거예요. 그때 접선이 이렇게 생기거든? 이렇게 생겼을 때 x축과 교점을 b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90도건 접선이니까 그러면 OBA 요거 넓이와 요거의 넓이의 b가 삼각형의 넓이의 b가 1대2래. 1대2다라는 거야. 됐지? 1대2.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저기 뭐라 해야 될까? 넓이 비가 1대2니까 밑변액이 1대2에 비한 건 이해됐죠? 그치? 자, 그리고 반지름의 이거 1대2인데 그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긴 하거든? 헷갈리니까 이렇게 2K를 쓸게. 그치? 1대2니까. 1K, 2K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구하는 거네. 사인 세타, 그지? 사인 세타 구하는 건데 결국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네. A의 좌표를 구해야 돼.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좌표로 표현해야 되거든?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서 자, 봐봐. 수선의 발 내릴 거야,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자, 봐봐. 그럼 여기 내가 여기 x좌표랑 y좌표를 할게. 그러면 아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인 세타가 모분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모분의 뭐? 1분의 y가 되는 걸 알겠지, 그지? 즉 y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부호가 뭐가 되겠어?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3, 3면이니까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두면 a의 좌표가 마이너스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바로 y 좌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코사인 세타는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x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게 좀 어려워. 요게 좀 거시기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하 보기도 할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혹시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있으면 그냥 하나씩만 대입하면 돼. 이렇게 하나씩만 대입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요 B좌표 구할 거야. B좌표랑 C좌표. 자, B의 좌표 어떻게 돼? B의 좌표가 X절편이니까 Y에다 0 대입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요거 길이가 좌표부터 볼게. 좌표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C는 X에다 0 대입한 게 Y절편이니까 C 좌표는 0,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넓이랑 요 넓이. 이거 K가 전혀 쓸모가 없다. 이거 쓸 필요가 없네.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의 지금 길이의 비를 구할 거라서 요거 넓이 구합시다. 넓이.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요건데 넓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야지. 그지?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라고 말하는 거는 Y좌표니까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넓이에요. 그죠? 그거랑 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의 넓이도 구해야지. 그지? 얼마? 밑변의 길이가 사인 세타 분의 1. 그 다음 높이가 뭐야? 높이가 이거의 X좌표 뭐야? 코사인 세타죠. 물론 2를 나눠야지. 그죠? 이렇게. 근데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얘가 요거의 몇 배라고? 2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배다. 그러면 결국 뭐냐?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2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곱해주고 곱해줄 거야. 2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을 고쳐봅시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칠게. 됐죠? 그 다음 2항에 주니까 3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돼서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우리 근데 사인 세타 구하는 거잖아. 그죠? 루트 씌우니까 사인 세타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세타가 지금 3, 3면 각이니까 마이너스로 답을 내시면 돼요. 마이너스로 최종적으로. 알겠지? 세타는 못 구해요. 그냥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이거 좌표 구해야 돼서 좀 어렵겠다. 좌표로 구해야 돼서 좌표로. 알았지? 자, 다음. 자, 5, 2. 야, 이게 또 무슨 문제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미치겠네, 이거. 야, 씨.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푸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자, 반원 있고요. 거기에 그 A, B에 의해 P가 있어. P가 뭐 이런 느낌으로 걷어. 그리고 여기 A, B 이렇게 여기가 세타. 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도록 여기가 PAOB. 그 다음에 그 부채꼴 OBP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겨. 내접하는 원. 그 다음에 어디? 저기 호 AP를 이등분하는 점과 여기 아무튼 여기 내접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내접하는 거. 야, 이걸 나보고 풀라고? 자, 이런 문제는요, 항상 접점을 이으세요.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 접점을. 그럼 여기가 지금 2등분 된다 해가지고 얘가 90도가 될 겁니다. 90도가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원의 중심을 표시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반지름 1이네요. 1 이렇게 1 써놨어. 1. 자, 좀 고생하겠다. 자, 요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뭐 해봐야지. 여기가 자, 조그만 반지름이 R2인가? R2지, 그지? R2. 여기는 R1.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내접하니 이런 식으로 그읍시다. 이런 식으로 그읍시다.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볼까? 이렇게.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요. 음. 좀 힌트가 더 없나? 자, 일단은 뭐 길이부터 구해볼게. 자, 요거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쪽 길이는 뭐가 되냐면, 자, 얘가 90도고 빗변이 1이니까 여기는 네, 사인 세타의 길이를 갖습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길이를 가져요. 사인 세타. 그래서 R2 두 개 더한 거랑 사인 세타 더하면 그게 반지름 1이 됩니다. 네, 요것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가 중요한데, 여기가 각도가 똑같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 아, 아, 아.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죠. 뭐냐면 얘가 원주각이야. 세타가. 그럼 얘가 중심각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2세타가 되고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세타가 돼. 요거 세타, 세타. 요 각도 세타. 세타. 그 높이가 R1이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건데, 자, 요거 빗변의 길이는요 1에서 R1을 뺀 거야. 왜? 반지름 1이니까. 그죠? 그래서 1-R1 분의 R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오케이, 됐네. 끝났어 이제. 자, 이제 사인 세타를 요걸 통해서 구해볼 건데, 자,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자, 높이는 3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 2R2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2R2는 5분의 2가 되고 R2는 네, 5분의 1이라는 길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해서 1-R1분의 R1 이렇게 쓸 수 있어. 대각선 곱해주니까 5R1은 3-3R1 이항하니까 8R1은 3이 돼서 R1은 8분의 3이 되겠네요. 됐지? 곱하니까 얼마? 곱하니까 40분의 3인가? 됐죠? 한 번에 나왔네. 금방. 자, 얼른 정리해봐. 자, 그러면 자, 이제 628번인데 이거 그거야. 뭐냐면 자, 둘 중에 아무거나를 세타로 두시면 돼요. 치환할 거야. 치환해 볼 거야. 나 얘를 세타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타가 x 빼기 6분의 파인데 얘가 되려면 양변에 얼마를 더해야 돼? 2분의 파이를 더해야 돼. 그럼 얘가 6분의 3파이라서 6분의 2파이, 즉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뀌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뭐로 고쳐?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고쳐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a 됐지. 이렇게. 그럼 됐네. 그죠? 자, 똑같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를 뭐 t로 치환해도 되고요. 그러면 코사인은 뭐부터 뭐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여기 세타의 범위가 있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플러스 a인데 완전 제곱식 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꼴이니까. 얼마 필요해?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a.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 빼기 2분의 1의 제곱 나가니까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위로 블록이고 얼마? 2분의 1, 4분의 5 플러스 a가 되거든?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겠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a니까 a 빼기 1이 최소값. 최대값은 꼭지점이겠네. 4분의 5 플러스 a야.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래? 최대값이 5라 그랬지? 5라 그랬으니까 a는 4분의
아, 4분의 15인가요? 네, 15가 되겠네. 그거 대입하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4분의 10 얼마? 4분의 11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11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건데 그거 더하기 B야? A야? 이씨.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잠깐만. 얘네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지? 뭐 덜 써? 아, 미쳤다. 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왜 여기다 2 쓴 거 왜 얘기 안 해줘? 아무도 2 안 쓴 거? 아, 그럼 다 고쳐야 되는데. 와, 미치겠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 플러스 a고, 그지? 여기가 1,2 더하기 a가 되고, 그럼 최대값은 2 더하기 a가 오니까 a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일 대입한 거니까 저기 마일 대입한 거니까 a 빼기 2가 돼서 최소값은 1인가? 그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a 하니까 답은 4가 되겠네. 고쳐봐. 응.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다음 거는 몇 번이냐? 628 됐고, 726? 726? 자, 봅시다. 자, 원이 두 개가 있어. 조그만 원, 큰 원 있어. 큰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A, B, C, D. 자, 문제 나왔을 때 그 A, B, C, A, B, D. 그러니까 A, B, D라는 반지름이 3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3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자, B, C, 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6이다. 됐죠? 그랬을 때 사인 C분의 사인 A를 구해라 라는 거네. 그죠? 자, 뭐 힌트가 더 없네요. 근데 결국에는 A와 C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 쓸 거야. 자, 사인 뭐분의? 사인 A분의 BD는 바로 6이 되는 거야. 이 R이니까 6이야. 그 다음 이쪽에서 가면 사인 뭐분의? C분의 BD 똑같죠? BD는 뭐가 된다? 12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치? 그러면 곱해주고 나눠주면은 자 어떻게 되냐? 얘가 정리하면 옆에다 쓸게. 자, 사인 A는요 6분의 BD가 됩니다. 나눠주고 곱해주면. 그 다음 사인 C는 뭐분의? 12분의 BD가 돼요. 그지? 그래서 요대로 분수 취하니까 BD가 약분되죠? 그 다음 6도 약분돼서 2분의 1 됐잖아.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데? 2죠? 네,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736? 736? 하나, 둘, 셋, 넷, 다섯. 736? 736은 보니까 정육각형이네. 그죠? 정육각형. 자, 정육각형 있는데 거기에서 각변을 3대2로 뭐 3대2로 뭐 3대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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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대2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희 육각형 만들었어. 3대2, 3대2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랬을 때 자, 두 정육각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아이씨. 아, 처음에 게 10이구나. 처음에 게 10이네요. 그죠? 10. 10. 그 정육각형의 넓이는요. 정삼각형의 넓이의 6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정삼각형을 우리가 먼저 구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해서 6배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S1을 해야지, S1. S1은 6 곱하기,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은 S1은 자, 약분하니까 25가 돼서 얼마? 150 루트 3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을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 구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가 3대2로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가 4cm, 여기가 6cm 되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각의 크기 몇 도가 되니까 120도가 되니까 요거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다? 그거, 그 뭐야? 코사인 법칙. 자, x의 제곱은 뭐의 제곱?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자, 혹시 코사인 120도가 얼마가 되는지 아는 사람? 마이너스 코사인 60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약분해서 자, 두 개, 자, 16 더하기 36 더하기 24가 되니까 얼마? 76인가요? 그쵸? 네, 76이네요. 근데 어차피 뭐 루트 씌울 필요 없어. 왜? S2의 넓이는 6개 곱하기 4분의 1 루트 3 한 변의 제곱 x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 76이 들어가니까 약분하면 19인가? 그죠? 얼마냐 곱하면 6, 1은 6, 6, 9, 54 114 루트 3이 되나요? 그죠? 요거 됐지?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따라서 264 루트 3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정리해봐. 자, 751. 자, 삼각형 ABC야. 삼각형 ABC가 자, 탄젠트 A 곱하기 사인 A는 탄젠트 B 곱하기 사인 B래요. 자, 이건 우리가 탄젠트에 대한 공식은 몰라. 하지만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됐나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양변 이렇게 곱해서 이거 분수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사인 제곱 A 곱하기 코사인 B는 어떻게 돼? 사인 제곱 B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이 다음에는 내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의 길이로 고칠 건데 사인 A는 뭐로 고칠 수 있냐? 2R분의 A로 고칠 수 있어. 이거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그 다음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그 응용편이죠. 자, 이거 혹시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이렇게 삼각형 써두고 이런 식으로 써두면 코사인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랑 상관없는 거 2CA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얘도 2R분의 B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A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양변을 어차피 2R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A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지울게. B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지울게. 됐지? 또 EC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EC도 지울 수 있죠. 그러면 A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은 B 가로 열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쵸? 이거 저기에서 해야 돼. 전개해서 넘겨서 인수분해해야 돼. A 세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은 B 세제곱 더하기 B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인데요. 자, 없어지는 거 있니? 단 하나도 없네. 그럼 다 넘겨. 다 넘기면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제곱 B. 자, 는 0.
자,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자, 인수분해인데, 자, 제일 낮은 차수인 C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A 빼기 B C제곱 더하기 나머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자,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 아무거나 짝지면 돼. 얘네 둘 해도 되겠다. 그냥 A로 묶으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얘네 둘 하면 마이너스 B로 묶으니까 플러스 B로 묶읍시다. 플러스 B로 묶으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됐지. 그럼 A 제곱 B 제곱으로 묶으면 A 제곱 빼기 B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로 묶을 수 있고. 자, 얘도 인수분해 되죠? A 빼기 B,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이제 공통인수 얘가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A 빼기 B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야. 근데 제곱 더한 건 0이 될 수 없잖아, 그죠? 뭐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니까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막판에 인수분해가 좀 그지 같지 뭐. 근데 일단 뭐 저렇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 자, 767. 아니 왜 얘는 또 진짜 평행사변인데 왜 대각선의 길이가 안 좋아지냐고 왜 진짜 문제에서 그지 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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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0도래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아는 걸래 자 진짜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길이가 A, B, B 이렇게 2등분 돼요. 평행사변은 대각선이 2등분 돼요. 그래서 자 그냥 이걸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코사인 법칙 쓰면 9는 뭐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 됐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걸 쓸 수밖에 없어. 그죠? 응.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구해야 돼. 반대편이 뭐야? 120도잖아. 그죠? 똑같이 자 1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식을 연립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코사인 60은 2분의 1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는 9cm라는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B는 16이라는 식이에요. 그럼 연립할 수 있지. 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B는 빼니까 마7. 그럼 AB는 얼마 되는겨? 2분의 7이네.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합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야, 근데 분수 나와? 아유, 그지간에 진짜 분수 나오네? 아우씨.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대입해서 넘기니까 2분의 18이니까 25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내가 A 더하기 B, 잠깐만, 근데? 오케이. A 더하기 B의 제곱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요거 2분의 25 더하기 이거 2배 한 거 더해야지, 그지? 7. 그럼 2분의 49가 돼서 A 더하기 B는 루트 2분의 7이다. 여기까지만 구해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해? 요거 더한 거잖아, 그지?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한 거죠. 2A 곱하기 2B 곱하기 사인 60도고 앞에 2분의 1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괜히 구했네? 이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젠장. 자씨.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AB가 바로 넓이가 돼요. 그래서 AB가 2분의 7이니까 2분의 7 루트 3이 됩니다. 이거 안 구해도 되네. 에이씨, 나는 또 저기 A 더하기 B 구해야 되는 줄 알고 저거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괜히 구했네. 그냥 AB 구하는 순간 바로 일로 가면 돼. 알겠지? 응. 자, 쉬었다 하자. 47분 할게. 자, 773.
773. 야, 그래도 내일 쉬잖아. 내일 학원 안 오잖아. 얼마나 기뻐, 그죠? 아, 안 기뻐? 할까? 다른 쌤은 수업하시더라고. 대신 오늘 쉬셨어. 오늘 쉬시고, 내일 수업하시더라고요. 학원이 열려있긴 해, 내일도. 공부할까? 아니잖아, 그지? 자, 773.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생긴 그 원뿔형 모양이 있습니다. 자, 원뿔형 모양이 있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km, 그 다음에, 자, 빗변 모선이 3km. 근데, 자, B로부터 1km만큼 떨어진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저렇게 갔을 때 그 최단거리 구하라 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뭐 원뿔이든 원기둥이든 옆면을 타고 둥그스름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무조건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 나오고요. 자, 근데, 자, 이게 지금 한 바퀴를 간 게 아니라 이 딱 반띵했을 때 절반까지만 간 거니까 요렇게 반띵을 해서 이 절반의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바로 B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 이게 5구나. 그러면 P라는 건 이 B라는 점에서 1km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바로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리고 거기까지 뭐 원에서는 이게 옆에서는 둥그렇게 갔지만 실제로 최단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의 거리구나. 직선의 거리. 이렇게 직선의 거리.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의 길이가 3cm. 자, 여기는 1cm인데 그럼 당연히 OP의 길이는 2cm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 각도를 알면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P의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자,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거냐? 자, 밑면의 반지름이 1km거든? 1km니까 자, 여기 중심각을 내가 세타라고 두면 자, 호의 길이는요. 호의 길이는 3세타. 그죠? 호의 길이. R세타. 그 다음 이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원의 둘레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지? 2파이와 이 호의 길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세타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가 지금 딱 반띵했으니까 이쪽 몇 도가 되겠어? 바로 3분의 파이라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해됐어? 반띵돼서? 이해가 됐지? 3분의 파이야. 그럼 이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내가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 자, AP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하면 돼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약분되고 더하니까 13 빼기 6이 돼서 얼마가 되더라? 7. 그래서 AP의 길이가 루트 7이 되더라. 알았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80번이에요. 자, 780. 자, 780은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BC에서 자, AB 길이가 X, AC의 길이가 X분의 4, 그 다음 각 A가 120도래요. B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그대로 두 변과 끼인 각이고 맞은편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 마이너스 2배 x 곱하기 x분의 4 곱하기 코사인 120도 됐지? 코사인 120도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뿔뿔 바꿔주고 약분해주고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 더하기 4라는 값이 돼요. 그럼 이거는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이니까 이 루트 2개 곱하면 16 뒤에 4 더한 건 가만히 둬요.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겨? 12가 되겠죠. BC의 제곱이 최소값이 10이니까 따라서 BC의 길이 최소값은 얼마다? 2루트 3cm가 되겠습니다. 됐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고 숙제로 이제
내가 원래 미적분 숙제를 내려다가 미적분 숙제를 더 내면 너희가 안 되잖아, 그죠? 미적분은 교재, 요 교재만 있으니까 저거 빠진 부분 없나 잘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수 숙제를 좀 더 줄일 테니까 대수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돼요. 자 봅시다. 등차 수열. 자, 수열부터 볼게요. 수열. 자, 수열은 뭐냐면 수의 나열이야. 뭐라고? 수의 나열. 그러니까 수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야.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그러면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성을 이제부터 찾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우리가 따지는 수열은 아무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일정한 규칙대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의 그 규칙과 뭐 n번째를 찾아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무한대로 어디까지 가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게 미적분 2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번째까지 구하는 게 대수에서 하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게 미적분 2에서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자, 수열은 아무튼 규칙성이 있는 이렇게 수의 나열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규칙성을 찾을 건데 이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할 거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규칙을 써줄 거야. 아, 이 수열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써주는 게 수열의 일반항인데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이렇게 n번째 항 이렇게. 자, 이곳을 수열 쓸 때 얘는 첫 번째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쓸 거야.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이렇게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몇 번째 항인지를 나열할 겁니다.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나는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는 것은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러면 여기에 뭔가 식이 n에 대한 식이 뭐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건 n에다가 1부터 쭉 다 대입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수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함수도 표현되어 있으면 x를 대입하면 y 값이 따다다다닥 나왔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수열도 이렇게 일반항, 즉 n번째 항 이렇게 a에는 규칙성을 써줌으로써 내가 모든 항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이 나왔다. 그러면 수열의 규칙, 즉 수열의 규칙을 표현할 때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거다.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n번째 항으로 표현할 거다. n번째 항. 그리고 자, 우리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n번째 항도 중요하고 이렇게 첫 번째 항 A1을 우리가 그냥 A라고도 쓸 거예요. 이것을 첫째 항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지? 수열의 일반항과 첫째 항 이거 기억해놔. 알았지? 쓸 때 n번째 항이 수열의 일반항, 즉 규칙성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건 딱 두 개의 수열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야. 뭐라고? 등차 수열. 자, 등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차이가 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뜻해.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뭐 점점 커지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짝수의 집합 써볼까? 2, 4, 6, 8, 10 가겠지. 자, 차이가 얼만큼 나? 얼마? 2, 2, 2, 2 이렇게. 2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의 배수의 집합. 뭐 5의 배수 써볼까? 5의 배수? 5, 10, 15, 20 차이가 얼마씩 나니? 차이가 5씩 나겠지. 그죠? 이렇게. 근데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도 돼요.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도 돼. 예를 들어서 뭐 10, 그 다음 8, 그 다음 6, 4, 2, 0 가는 거야. 그럼 차이가 얼마큼 나는 거야? 마이너스 2씩 줄어들잖아.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2, 그지? 이런 것도 얘도 수열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차이가 일정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차이가 플러스로 일정해도 되고 마이너스 일정해도 되고 또 얘는 차이가 얼마큼 나? 차이 0. 0이 돼도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물론 얘는 또 따르게 표현하면 등비 수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차이가 일정하기만 하면 돼서 플러스도 돼도 되고 마이너스 돼도 되고 0이 돼도 된다. 난 이렇게 얘기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그 차이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바로 공차. 공차에 뭐가 유명해요? 버블티. 자, 아무튼 공차라고 할 공차. 공차라고 할 거고 이거는 공공의 차이다. 공공의 차이.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가 공공의 차이다 얘기할 거고 공차는 뭐라고 쓸 거냐? D라 쓸 거야. D. D는 자, 어떻게 구하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뺀다. 근데 꼭 n번째 항 안 해도 돼. 그냥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빼도 돼. 또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거 빼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어넘지 말고 인접한 두 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게 바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공차야.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기억해야 돼. 알았죠? 자, 이것을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서 누구를? 얘를 넘겨볼게.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는요. 그 전의 항에서 d를 더한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전 항에다가 d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숫자 내가 수열을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차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공차를. 자, 공차 얼마? 3, 그죠? 공차가 3. 그럼 얘는 3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쌤 그러면 얘 2, 4, 8, 16 얘는 등차 수열이 돼야 한대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점점 차이가 늘어나죠? 이런 경우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방금 표현한 이 공차로 일반항을 쓸 수가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건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내가 계속 더해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볼게요. 일반항. 이거 외울 거야. 자, 등차 수열 일반항 A 얘는요. n번째 항 쓰는 거야. A 플러스 n-1d예요.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울 거야. 등차 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1d.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n-1만큼 d를 더한다. 그 얘기인 거야. 자, 왜냐하면 A2는 A 플러스 D예요. 그 다음 A3는요. 여기다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 A4는 여기다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3D 보면은 어때? 하나씩 줄어있지. 그러니까 A에는 A 플러스 n-1D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뭘 배우냐면 등차 중항. 자, 이제 뭐냐면 내가 첫째 항과 공차가 없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자, 4랑 16이 있어.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물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아,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까지의 차이가 2칸 뛰어넘은 거겠네. 그럼 한 칸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얼만큼 나냐? 얘가 차이가 얼만큼 나? 12만큼 나니까 한 칸의 차이가 60 나는 거니까 x가 10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지금 이 생각까지 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연달아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가운데 항은요. 네,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평균. 그러니까 양쪽 끝에 걸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게 되면 얘를 A, C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에 거 더한 거예요. 평균이 바로 등차 중항 가운데 중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구하는 방법이 바로 등차 중항인 거야. 알겠지? 이해돼 안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들의 나열인데 규칙성이 있는 나열이다. 그 규칙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수열의 일반항 AN으로 쓰는 거다. 이 AN이라는 건 n에다가 어느 숫자를 넣든지 간에 그 수열이 나오는
수열의 항들이 나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A는 첫째 항으로 쓴다. 자, 그래서 수열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 공차. 공차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씁니다. D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을 공차라 그래. 그리고 이제 공차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플러스 N-1D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렇게 쓰는 걸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항은 두 개의 평균이다 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설명을 다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제 몇 쪽이냐면 222쪽 있죠? 자, 222쪽에 자, 몇 번 푸냐? 여러분들은 513번부터 515 요거 세 문제만 풀게요. 자, 222쪽에 513부터 515까지 풀어봐요.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일반항 구하는 건데 자, 내가 뭐라 했냐면 자, A4는요. 내가 A 플러스 몇 D일까요? 몇 D? 3D. 그렇죠. 3D. 역시 특강 일과가 나오는구만. 역시. 자, 3D가 되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1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2. 그럼 3D가 9가 돼서 D가 3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일반항 AN 같은 경우는 첫째 항 마이너스 11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돼서 3N 마이너스 얼마? 14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자, 다음 2번. 자, 2번 보게 되면 31번째 항 A31이 자, 85. 그 다음 A45가 127. 그죠? 이때 100번째 항 구해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얘네 둘을 연립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30D가 85. 두 번째 거 A 플러스 44D가 127.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개를 빼주면 A가 사라지겠지. 빼니까 마이너스 14D가 빼니까 얼마 나오니? 40인가?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40이구나. 그래서 플러스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지? 자, 플러스 3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90은 85.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내가 몇 번째 항 구하래? 우리가 100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A 100은요. 뭐 더하기? A 더하기 99D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더하기 D가 3이니까 297이죠. 그지? 그래서 292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지금 몇 번 하냐? 네, 516, 517 요거 두 개 하세요. 516, 517. 자, 다음 볼게. 자, 3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A5가 4A3고 A2 더하기 A4가 6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요. 이거에다가 이제 일반항으로 바꿔주면 돼. 어떻게? A5는요. A 플러스 4D로 바꾸면 되고요. 자, A3는 A 플러스 2D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전개해 주니까 4A 더하기 8D인데 자, 뭐 다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3A 더하기 4D가 0이다 라고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식도 A2는 A 더하기 D고요. A4는 A 플러스 3D고 6. 그러니까 2A 플러스 4D가 6으로 쓸 수가 있더라.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뺄까요? 그럼 D가 사라지고 A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다시 대입하니까 D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이니까. 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8, 9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내가 뭘 구하고 싶어?
7번째 항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플러스 6d 즉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니까 얼마야? 27인가? 오, 참 이상하다 갑자기. 아, 또 왜 이렇게 된겨? 아, 이게 맞잖아. 대입하,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 플러스 27. 20, 됐네. 미스테이크. 됐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4번. 자, 4번은요. 자,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집중해 줘야 돼. 일반항.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잘 구해서 그걸로 뭐 음이 되거나 양이 되거나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자, 4번에 1번부터 보죠. 자, 수열이 자, 100, 그다음 97, 94, 91 이렇게 내려갑니다. 등차 수열이죠. 자, 첫째 항은 얼마야? 첫째 항은 100이고요. 공차가 얼마야? 차이가 빼기 3이 되는 거지. 공차가 마삼이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일반항을 쓸 수가 있죠. 100 더하기 n-1 곱하기 d 즉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an이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3n 이항하니까 3n이 103보다 크다. n은 3분의 103보다 크다. 그럼 이걸 대략적으로 숫자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되니? 3, 3, 4.3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럼 n은 뭐 몇 번째부터? 35번째부터 우리가 저기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자, 2번도 보면은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가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52고요. 공차가 플러스 6입니다. 그죠? 그러면 an을 써보면 마이너스 52 더하기 n-1 곱하기 6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6n 마이너스 58이 되겠습니다. 근데 몇 항으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라고 돌리게 되면 6n은 58보다 크다. 그럼 n은 6분의 58이 아니라 2로 나누니까 3분의 29보다 크다.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야? 9. 얼마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몇 번째부터 10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밑에 것도 둘 다 해봐. 둘 다. 519, 520 이거 두 개 다 해봐. 자, 한번 보자. 자, 다 불러줄게. 519에 92, 520에 24번째 항.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5번. 자, 등차 수열 1, 5, 9, 13. 자, 이렇게 있을 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그럼 똑같아요. 똑같은 풀입니다. 자, 첫 번째 항 1이고요. 공차가 4인 거 알았죠? 그럼 일반항 구할게. 1 플러스 n-1 곱하기 4가 돼서 자, 몇 n? 자, 4n 빼기 3이 일반항인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했으니까 100보다 크다라고 두시면 되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자 4분의 103보다 크다인데 얘가 대략적으로 25.5씩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n은 몇 번째? 26번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요거 잘 봐도 요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 건데 뭐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 뭐 기말고사인데 뭐. 자, 이렇게 18과 9 사이에 두 개만 집어넣었는데 아마 학교 시험이나 일반 유형 문제에서는 두 개가 아니라 10개, n개, 100개 굉장히 많은 개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이 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이게 홀수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홀수계는 아니라서 등차 중앙을 쓰긴 좀 어렵고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자, 여기서 D만큼 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다? 18 플러스 D다.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 18 플러스 2D다. 그죠? 얘는 뭐가 될까? 18 플러스 몇 D? 예, 3D가 바로 9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3D가 마이너스 9,
D가 마3이랑 알았네. 그죠? 마3이랑 알았으니까 대입하니까 X는 15가 되고요. Y는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증가하는지 D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쓸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밑에 거는 몇 번만 하냐면 522번만 해봐. 그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522번. N개인데 그러면은 이제 N개인데 한번 해봐. 느낌 내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522번 해볼게요. 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23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자, 얘는 보면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자 여기에 N개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지금 새롭게 등차수를 이루는 건데 얘는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얘가 A1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A2가 되는 거예요. 얘는 A3가 되고 쭉쭉 갔어.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 N개, 그 다음이니까 얘는 A의 N 플러스 2번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N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30은 N 플러스 2번째니까 A 플러스 N 플러스 1 D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치? 그쵸? 그치? 자, 뭐 나와 있나? 공차가 2라 돼 있네. 공차 2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전개 주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2n은 계산하니까 마육이니까 36이라서 n은 얼마 되는 거예요? n은 18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n개가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거 포함하면 얘는 n 플러스 2번째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밝혀내면은 그냥 못 풀어. 요거 기본적인 요거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민조야 됐어? 적어놔. 모르겠으면. 자, 다음. 다음은 자 226쪽에 필수 예제 7번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겠죠. 쌤 오늘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안 하나요? 야 그래도 등산술 합까지는 해야지.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봐봐 이거 전에 n 플러스 1개가 있다니까? 그럼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그 다음이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여기 전까지가 n개 한 개 더 있잖아. 그럼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n 플러스 2. 그지? 자 필수예제 7번 봅시다. 자, 세수 x제곱 빼기 1, 2x 더하기 3이 이 세 개의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이야.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등차 중앙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두 개의 평균이다.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합시다. 2x제곱 빼기 2는 3x 플러스 3이야. 2항에 주니까 2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2x 더하기 3인 5인가? 아니지. 빼기지. 됐지? 요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5x. 오케이. 그래서 x가 뭐가 나와? 2분의 5랑 마이너스 1. 둘 다 되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더하기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등차 중은 쓰면 돼요. 자, 8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 자, 세수의 합이니까 땡땡땡 요걸 정해야 되는데 자,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A, B, C로 쓰지 마세요. A, B, C로 쓰면 망하니까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방식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하면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가운데 걸로 추천드려요. 이렇게 가운데 걸로. 가운데 걸로. 그래서 세 수의 합이 15라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한 게 15니까 3a는 15. 아, a가 5가 되는구나. 가운데 항이. 그죠? 그 다음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은 5 빼기 d의 제곱 더하기 25. 5의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a 플러스 5 플러스 d의 제곱. 그게 얼마다? 83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 25 빼기 10d 플러스 d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10d 플러스 d제곱은 얼마다? 83이다. 그럼 10d 날리고요. 자, 그럼 25 3개 있으니까 75 더하기 2d제곱이 83이다. 2d제곱은 뭐가 되겠어? 8이 된다. d제곱은 4다.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네, 둘 다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2 집어넣으면은 5 빼기 2니까 3, 5 더하기니까 7. 세 개의 숫자는 3,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몇 번 푸냐? 자, 524번만 푸세요. 524번. 자, 앞에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야. 그지?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분의 n 2a 플러스 n-1d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이거 굳이나 이거 좀 증명을 해주자면 a 플러스 d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죠? 어디까지가? n번째 항까지 가게 되면 a 플러스 n-1d예요. 그지? 근데 자, 보시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처음 거랑 끝에 거,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 더하면은 2a 플러스 n-1d로 일정합니다. 모든 합이. 이 앞에 게 뭐냐면 a 플러스 n-2d거든? 그럼 더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나와요. 그지? 그럼 그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2분의 n개만큼 있는 거잖아. 딱 절반의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의 수열 공식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또는 자, 첫 번째 거랑 얘를 마지막 항 L이라고 써요. L. 마지막 항이라고 써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양을 기억해야 돼.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나 또는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마지막 항이다. 마지막 항.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알았죠? 요거 몇 쪽에 있냐면 227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건 SN이라는 게 뭐냐면 SN은 내가 이걸 설명 안 했구나. 자,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 그래요. SN, 썸 탄다 아니야. 우리가 합계라는 뜻이야, 썸. 그래서 자, SN은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이 SN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했던 n번째 항까지 합을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라고 했는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어. 봐봐. 어떤 거냐면 이거 외울 거야. 자, AN은 SN에서 SN-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 N은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단순히 등차 수열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등비 수열도 성립하고요.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게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n번째 항은 SN에서 SN만 써. 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SN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n-1까지 합은 an-1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빼게 되니까 사라져서 뭐밖에 안 남는다? an밖에 안 남는다. 그 뜻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몇 번째 항부터밖에 못 구하냐면 두 번째 항부터밖에 못 구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해요. S1. 알겠지? 요 기억해놔요. 알았죠? 요 기억해놔야 돼. 자, 지금 요 규칙은요.
요 규칙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성립하는 거야. 위에 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알았죠? 기억해 놔야 돼. 요거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229쪽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지 말고 하나 구하는 거 보여줄게. 자, 몇 번 할 거냐면, 자, 527번과 528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27번. 자, 1번 보면은, 자, 15 더하기 11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41까지 더하는 거네. 자, 첫째 항 얼마? 첫째 항 15. 그지? 그 다음, 공차 얼마? 공차 마사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해야 돼. n을 구할 수 있어야 돼서 내가 an을 구할 겁니다. 1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41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n은 2항 하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고 n은 몇 번째 항? 15번째 항이구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15 곱하기 2A 얼마? 30 더하기 N-1 D가 마이너스 4. 됐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5 곱하면은 마이너스 56이거든? 그래서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26이 돼요. 약분하니까 13이 되고 곱해 주니까 야, 나 계산 안 돼. 마이너스 175인가? 아닌데? 185지? 195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응. 이해됐죠?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n이 중요해. n 구할 수 있어야 돼. n 알았죠? 자, 2번은 안 하고요. 3번 할게요. 3번. 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지? 그죠? 자, an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n이 바로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n은 얼마? 얘도 15번째 항이네. 그래서 S15. 자, 이번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할게요. 2분의 15 곱하기 A 더하기 L.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n만 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해서 해도 된다.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죠. 그쵸? 계산하니까 8, 5,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요거 첫 번째 공식 쓴 거고 얘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하는 공식으로 써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n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지금 2번만 해봐. 527번에 2번. 요거 내가 안 한 거 있잖아. 안 한 거. 2번만 해봐. 2번. 2번. 자, 2번이랑 526번도 하자. 526이랑 527에 2번만 해봐. 자, 일단 528번. 자, 1번. 자, 이거는 SN으로 AN 구하는 거야. 자, 1번 SN이 어떻게 되어 있냐? N제곱 플러스 2N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AN을 구해볼 건데 AN은 SN에서 SN-를 빼낸 거야. 근데 끝에다 꼭 이거 붙여. 꼭 붙여요. 자, 어떻게 빼냐? 자, N제곱 더하기 2N에서 뺄 겁니다. 뭐, N 대신에 N-1 대입할 걸 뺄 겁니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전개해 주세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마이너스 2n 더하기 그랬더니 요렇게 사라졌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얘는 뭐부터? n이 2 이상일 때부터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
그 다음 첫 번째 어떻게? 첫 번째 항엔 S1으로 구하는 거예요. S1 1 대입하니까 얼마? 3이 됐지. 그치? 그래서 쓸 때 원래 올 때 요거 쓰고 요것만 쓰면 되는데 자 한번 여기다가 2를 넣어봐. 그럼 3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AN은 그냥 E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다르면 다르게 써야 돼. 같으면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는데 다르면 요거 쓰고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몇 번? 자, 2번 해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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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도 빼먹지 말고.